1933년 뉴욕의 한 음식 칼럼니스트는 가족들이 1파운드의 마카로니 하나로 4일 밤에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20센트밖에 하지 않는 단 1파운드로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기술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한 메뉴는 1인분에 4센트도 차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뉴는 중서부에서 너무 흔해서 신문 만화란 여백에 인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뉴는 실제로 맛보기 전까지는 미친 것처럼 들리는 재료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3위까지 파스타 저녁 식사는 이 나라가 겪은 최악의 경제적 암흑기 동안 미국 가족들을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스테이크를 살 여유가 생기자마자 우리는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찬장 안에 있는 파스타 상자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인 버터 누들 1934년에 에그 누들 1파운드는 약 10센트였습니다. 버터 한 스틱은 버터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약 30센트였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소금물에 국수를 삶아 물기를 뺀 다음 버터나 더 흔하게는 마가린 등 손에 잡히는 지방과 함께 버무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난로 뒤 깡통에 모아둔 베이컨 기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굵게 빻은 후추를 듬뿍 뿌리면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수는 따뜻했고 부엌도 따뜻했으며 그릇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1934년 디트로이트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2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5식구가 이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픈 유아들에게 버터 누들을 주며 그 단순함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평범한 화요일 밤의 식사였습니다. 마카로니 앤 케첩. 이것은 현대의 미식가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대공황 시절 통조림 토마토가 너무 비싸고 토마토 페이스트가 대부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없는 사치품이었을 때 케첩은 그 두 가지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1935년에 하인즈 케첩 한 병은 약 15센트였고 아껴 쓰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엘보 마카로니를 한 냄비 삶아 물기를 뺀 다음 마가린 한 조각과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케첩 서너 큰술을 듬뿍 넣고 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핑크 오렌지색으로 변했고 달콤하고 톡 쏘면서도 매우 친숙한 맛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것을 핑크 마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후버 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이스박스가 비어있고 월급날이 아직 이틀이나 남은 수요일에 등장하는 식사였습니다. 스투드 토마토 스파게티. 병에 든 마리나라 소스가 미국 주방을 장악하기 전 이것은 대부분의 노동자 가정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이탈리아식 저녁 식사에 가장 가까운 음식이었습니다. 1936년에 스투드 토마토 통조림 하나는 10센트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냄비에 그것을 두고 나무 숟가락 옆면으로 으깬 다음 소금과 후추, 그리고 말린 오레가노가 있다면 한 꼬집을 넣어 간을 맞추고 부드럽게 삶은 스파게티 접시 위에 그 전부를 부었습니다. 마늘도 바질도 올리브 오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토마토의 밝은 산미와 국수의 씹는 맛, 그리고 식탁에 앉은 모두가 배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실함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토마토 냄새가 식당을 채우는 커피 향처럼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박했지만 화요일 밤에 일요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식사였습니다. 베이컨 그리스 스파게티. 대공황 시절의 모든 부엌에는
난로 뒤에 베이컨 기름을 반쯤 모아둔 양철통이 있었습니다. 궁핍한 밤에는 그 통이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1파운드의 스파게티를 삶아 물기를 뺀 다음 차갑게 굳은 베이컨 지방 한 숟가락이 담긴 프라이팬에 뜨거운 국수를 직접 넣고 버무렸습니다. 지방은 즉시 녹아 모든 가닥을 코팅했습니다. 으깬 마늘 한 쪽이 있다면 30초 동안 넣었습니다.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으로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고기 한 점 쓰지 않고도 훈연된 돼지고기의 스모키하고 짭짤하며 풍부한 맛이 매 입마다 느껴졌습니다. 스파게티 1파운드는 9센트였습니다. 기름은 일주일 전 아침 식사에서 이미 지불된 것이라 공짜였습니다. 멀버리 스트리트의 이탈리아계 가족들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의 폴란드계 가족들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레시피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코티지 치즈 누들. 이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부엌에 대한 동유럽식 해답이었습니다. 뜨거운 에그 누들 한 그릇에 코티지 치즈 한 숟가락을 바로 넣고 가장자리가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버터 한 조각, 듬뿍 뿌린 흑후추, 때로는 캐러웨이 씨앗 한 꼬집. 그것이 레시피의 전부였습니다. 1937년에 코티지 치즈는 1파인트에 12센트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열대에서 가장 싼 유제품이었습니다. 따뜻한 국수가 치즈 커드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버터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후추는 그것을 음식 같은 맛이 나게 했습니다.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폴란드인 동네에서 이것은 남편이 다시 해고당하고 찬장에는 밀가루, 소금, 그리고 인내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니들이 만들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완두콩 마카로니. 완두콩 통조림 하나는 8센트였습니다. 마카로니 한 상자는 9센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식료품 저장실의 필수품을 합치면 25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5식구를 먹일 수 있었고 식탁에 앉은 누구도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마카로니를 삶아 물기를 뺀 다음 수분을 위해 통조림 국물까지 포함한 완두콩과 함께 버무렸고 여기에 버터 한 숟가락과 아이스박스에 강판에 간 치즈가 있다면 한 움큼을 더했습니다. 완두콩은 창백한 마카로니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즈는 풍성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냄비에서 뜨거운 저녁 식사가 되기까지 11분이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교회 성가대 연습을 가기 전에 밥을 먹여야 할 때 어머니들이 내놓는 메뉴였습니다. 빠르고 포만감을 주며 요리사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워 크림 누들. 폴란드와 헝가리 이민자들은 3등 객실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요리를 가져왔고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알텐테로 삶은 넓은 에그 누들 1파운드에 물기를 빼고 사워 크림 반 컵, 버터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버무립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워크림은 뜨거운 국수와 만나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졌고 가격표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으로 각각의 면발을 코팅했습니다. 1930년대에 작은 사워크림 한 통은 약 15센트였습니다. 이 요리는 클리블랜드에서 버펄로, 펜실베이니아의 탄광 마을에 이르는 슬라브계 동네에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은 고기가 금지되고 돈이 부족했던 금요일 밤에 어머니가 이 요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양귀비씨 누들. 이것은 미국인들의 기억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요리입니다. 녹인 버터에 버무린 넓은 에그 누들에 양귀비 씨를 듬뿍 뿌리고
설탕 한 숟가락을 얹어 깊은 그릇에 뜨겁게 담아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맛이 났습니다. 양귀비 씨는 국수에 고소하고 거의 꽃향기 같은 풍미를 주었습니다. 설탕은 모든 맛을 끌어올렸습니다. 버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브루클린과 시카고의 동유럽계 유대인들과 폴란드계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반찬으로도 만들었고 가난한 밤에는 저녁 식사 전체로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양귀비씨 한 병은 18센트였고 1년 동안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요리는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간식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손주들이 그 쓰인 언어를 알지 못해 버려진 수천 권의 송을시 요리책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갈릭 스파게티.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주방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조차 이 요리만은 살려두었습니다. 알덴테를 간 넘겨 삶은 스파게티 1파운드, 얇게 썬 마늘 3쪽을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 혹은 더 흔하게는 구할 수 있는 어떤 지방에든 천천히 듭니다. 마늘은 타지 않고 가장자리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뜨거운 파스타가 전분기가 있는 면수 약간과 함께 팬에 들어갔습니다. 레드페퍼 플레이크가 있다면 한 꼬집 넣습니다. 같은 지방에 구운 딱딱해진 빵가루 한 움큼이 치즈를 대신해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토마토를 살 돈도, 치즈를 살 돈도, 고기를 살 돈도 없었을 때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먹여 살린 식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오래된 레시피이자 가장 정직한 레시피였습니다. 밀크 그레이비 스파게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탈리아 이민자가 드물고 토마토가 여름의 사치품이었던 에팔레치아의 시골 지역에서 가족들은 교회가 구호 상자에 담아준 스파게티에 그들이 아는 것을 얹었습니다. 바로 밀크 그레이비였습니다. 프라이팬에 베이컨 기름 한 숟가락, 여튼 황금색이 될 때까지 저어준 밀가루 한 숟가락, 거품기로 저으면서 천천히 붓는 우유 한 컵, 소금과 듬뿍 넣은 흑후추, 스파게티 접시 위에 걸쭉하게 부어진 이 요리는 이탈리아 음식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맛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맛이 났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의 산골 어머니들은 아무런 변명 없이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스파게티가 원래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곳에서 왔을 뿐입니다. 대공황 시대 파스타에 대한 진실이 불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식품 회사들은 파스타가 맛있으려면 비싸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는데 다음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입 브랜드, 설탕이 가득 든 병 소스, 화려한 모양, 그리고 고급 토핑을 팔았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파스타 저녁 식사들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대 화폐 가치로 각각 50센트도 채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난해서 만든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식사였습니다. 수세대의 이민자들이 이 요리들로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파스타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여하는 어떤 맛이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라구와 프레고의 마케팅 부서가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마카로니 앤 정부 배급 치즈. 대공황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인겨 치즈를 5파운드짜리 덩어리로 배급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 가정은 그것을 이 나라가 본 적 없는 가장 저렴한 따뜻한 식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강판에 간 정부 배급 치즈 한 움큼을 물기를 뺀 뜨거운 마카로니 냄비에 우유 약간, 마가린 한 조각과 함께 녹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치즈는
톡 쏘고 짭짤했으며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로 풍부한 맛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루 로ук스도 없었습니다. 빵가루 토핑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파스타와 오렌지색 치즈, 그리고 오후 내내 차가웠던 부엌을 채우는 저녁 식사 냄새뿐이었습니다. 정부 배급 치즈는 1980년대까지 빈곤층 가정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마카로니 요리는 50년 연속으로 미국 농촌 전역의 학교 식당, 교회 지하실, 트레일러 주방에 등장했습니다. 모조 치킨 누들 수프. 이 수프에는 닭고기가 없었습니다. 육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물, 부용 큐브 하나, 양파 반 개, 있다면 다진 당근 하나, 운이 좋다면 샐러리 한 줄기,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 넣고 끓이는 잘게 부순 에그 누들 한 움큼이 전부였습니다. 부용 큐브는 5센트였습니다. 국수는 5센트였습니다. 냄비 전체가 15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놀랍게도 아픈 아이가 실제로 마실 만한 맛이 났습니다. 더스트 볼, 더스트 볼. 지역의 어머니들은 집안의 유일한 단백질이 은박지에 쌓인 그 작은 큐브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프처럼 보였습니다. 수프 냄새가 났습니다. 수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절에는 그것이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스튜드 어니언, 마카로니. 양파는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가장 싼 채소였습니다. 5파운드짜리 한 망기 9센트였고 3주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큰 양파 3개를 얇게 썰어 베이컨 기름 한 숟가락을 두른 프라이팬에서 40분 동안 천천히 달콤하고 잼 같으며 짙은 갈색으로 엉겨 붙을 때까지 녹이듯 볶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버터를 바른 마카로니 그릇 위에 그 양파를 붓고 후추를 듬뿍 뿌렸습니다. 요리가 끝날 무렵 양파는 전혀 양파 같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기 맛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고 몇 달러가 들었어야 할 소스 맛이 났습니다. 천천히 조리한 양파는 가난한 요리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병에 든 시판 파스타 소스를 살 여유가 생기는 순간 이 요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풍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카로니 앤 토마토. 이것은 남부를 먹여 살린 요리였습니다. 엘보 마카로니를 삶아 물기를 뺀 다음 다시 냄비에 넣습니다. 껍질을 벗긴 홀 토마토 통조림을 엽니다. 토마토를 국물째 손으로 으깨어 마카로니 위에 붓습니다. 소금, 후추, 베이컨 기름 한 조각, 그리고 산미를 줄이기 위해 설탕 한 꼬집을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가볍게 끓어오를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젓습니다. 그릇에 담아 소다 비스킷과 함께 먹습니다. 1936년에 토마토 통조림 하나는 12센트였습니다. 마카로니 한 상자는 9센트였습니다. 이 요리는 조지아, 미시시피, 엘라바마, 전역의 교회 요리차에게 등장했는데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재료 목록 없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요리사들은 이것을 병에 든 마리나라 소스로 대체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실입니다. 빵가루를 곁들인 버터 누들. 치즈가 없을 때는 빵가루가 있었습니다. 대공황 시절의 모든 부엌 조리대에는 아무도 먹지 않는 빵 끄트머리와 딱딱해진 조각들로 만든 마르고 부서진 빵가루 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빵가루를 프라이팬에 버터 한 숟가락과 함께 황금빛이 나고 고소해질 때까지 구운 다음 버터를 바른 뜨거운 국수 그릇 위에 듬뿍 뿌렸습니다. 빵가루는 바삭함을 더했습니다. 풍부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건너편 다른 가족의 부엌에 놓여있을 파마산 치즈를 흉내내는 짭짤하고 구운 풍미를 더했습니다. 이탈리아 할머니들은 이것을 가난한 자의
파마산이라고 불렀고 부끄러움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요리사가 결국 배우게 되는 것, 즉 식감이 맛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빵가루는 일종의 조미료입니다. 비결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리마콩과 누들. 말린 리마콩은 1파운드에 10센트였고 한 가족을 이틀 동안 먹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것을 밤새 불려 양파와 염장 돼지고기 한 조각과 함께 1시간 동안 끓인 다음 조리된 콩을 1파운드의 넓은 에그 누들, 버터, 그리고 듬뿍 뿌린 흑후추와 함께 버무렸습니다. 콩과 국수에서 나온 전분이 함께 걸쭉해져 크림 한 방울 없이도 거의 크림 같은 질감이 되었습니다. 염장 돼지고기는 요리 전체에 입안 깊숙이 맴도는 깊고 스모키한 풍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10여 개국의 농민 음식이 대공황 시대의 미국식 저녁 식사 하나로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하의 사람 중 평생 제대로 조리된 말린 리마콩을 먹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국 주방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토마토 마카로니 수프. 1인분에 4센트도 안 되는 이 요리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토마토 수프 통조림을 열고 물 한 캔을 더한 다음 부서진 마카로니 한 움큼을 넣고 10분 동안 끓인 후 소금과 후추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레시피였습니다. 1937년에 캠벨 토마토 수프 한 캔은 10센트였습니다. 마카로니는 이미 식료품 저장실에 있었습니다. 냄비 전체에 20센트가 들었고 4명을 먹였습니다. 크리미하고 달콤하고 톡 쏘면서도 6살 때 아파서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만들어준 음식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위안을 주는 맛이 났습니다. 중서부 전역의 어머니들은 매주 토요일 점심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다 크래커를 부셔 넣어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통조림을 카트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기발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에그드롭 누들. 이것은 아이스박스에 고기가 없을 때 식탁에 단백질을 올려준 요리였습니다. 뜨거운 치킨 부용 육수 한 냄비. 부서진 얇은 스파게티 한 움큼을 넣고 끓입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풀어둔 달걀 2개를 천천히 붓습니다. 달걀은 수프 안에서 부드러운 황금빛 리본으로 변했습니다. 소금 한 꼬집, 파가 있다면 파를 넣고 12분 만에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달걀 2개는 6센트였습니다. 국수는 3센트였습니다. 부용은 2센트였습니다. 15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가족이 뜨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깊은 만족감을 주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기 몇 년 전에 이미 중국 식당 수프 같은 맛을 냈습니다. 어머니들은 레시피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이것을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양배추와 누들. 폴란드와 헝가리 가족들은 이것을 하루스히라고 불렀고 이것은 미국 내 동유럽의 빈곤을 정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얇게 차에 썬 푸른 양배추 반 통을 무거운 프라이팬에 버터, 양파와 함께 30분 동안 천천히 양배추 가장자리가 캐러멜화되어 달콤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합니다. 조리된 넓은 에그 누들 1파운드, 소금, 그리고 엄청난 양의 흑후추와 함께 버무립니다. 그것이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양배추 한 통은 6센트였습니다. 이 요리는 풍부하고 달콤하고 짭짤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피츠버그의 슬로바키아 할머니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의 폴란드 어머니들은 매주 수요일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7명을 먹여 살리는 방법이라는 모든 주방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동유럽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메리칸 찹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노동자 가정은 무거운 냄비에 다진 소고기 반 파운드를 양파와 함께 갈색이 되도록 볶고 토마토 수프 한 캔과 물 한 캔을 더한 다음 조리된 엘보 마카로니 1파운드를 넣고 저녁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버전에는 다진 피망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버전에는 마늘 가루 한 꼬집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에 6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6명을 먹일 수 있는 걸쭉하고 고기 맛이 나며 달콤하고 톡 쏘는 파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80년 연속으로 매사추세츠의 모든 학교 식당 메뉴에 등장했습니다. 밴고어에서 하트퍼드에 이르는 모든 교회의 포틀럭 파티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경 냉동 라자냐와 병에 든 스파게티로 대체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지역 전체의 저녁 식사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파스타 저녁 식사들은 셰프들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기다리는 3명의 아이들과 식료품 병에 남은 40센트를 가지고 난로 앞에 서 있던 어머니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모든 레시피는 필요의 순간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기술은 전통이 되기 전에 수천 개의 주방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마침내 식품 회사들이 개입했을 때 그들은 이 요리들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산곤 보관이 가능하고 설탕이 가득하며 방부제에 절인 모조품으로 대체했고 원조 요리들이 형편없었다고 온 나라를 설득했습니다. 그것들은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공짜이거나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서 무료로 전수되는 지식에는 이윤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인 양배추 파스타. 동유럽 가족들은 겨울 내내 지하실에 집에서 만든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항아리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핍한 2월의 밤에 그 항아리는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물기를 뺀 사워크라우트 2컵을 프라이팬에 버터 한 숟가락, 다진 양파와 함께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운 맛이 거의 달콤하게 누그러질 때까지 볶습니다. 조리된 넓은 에그 누들 1파운드와 듬뿍 뿌린 흑후추와 함께 버무립니다. 그것이 식사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크라우트는 다른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톡 쏘는 깊은 맛을 요리에 부여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항아리는 유지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영양학자들은 이제 발효식품의 이점에 대해 책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폴란드 할머니들은 1934년에 이것을 아침으로 먹고 3마일을 걸어 출근했습니다. 마카로니 샐러드. 이것은 일요일 만찬이 변형된 저녁 식사였습니다. 조리된 엘보 마카로니, 다진 완숙 달걀, 잘게 썬 샐러리 한 줄기, 스위트 피클 렐리시 한 숟가락, 소금, 후추, 그리고 모든 것을 묶어줄 만큼의 마요네즈. 그릇에 차갑게 담아냅니다. 1939년에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18센트가 들었고 아무도 난로에 2번 불을 지피고 싶어 하지 않는 뜨거운 여름 저녁에 4명의 성인에게 완벽하고 가벼운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50년 연속으로 미국의 모든 교회 소풍, 모든 독립기념일, 모든 장례식, 그리고 모든 일요일 포틀럭 파티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카로니 샐러드가 한때 저녁 식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찬처럼 취급합니다. 그것을 발명한 어머니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게티 파이. 남은 스파게티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달걀 2개를 우유 약간, 소금 한 꼬집과 함께 풀어서 차갑게 식은 조리된 스파게티가 가득 찬 프라이팬 위에 붓고 팬을 덮은 다음 달걀이 익고 바닥이 황금빛 갈색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했습니다. 접시에 뒤집어 놓으면 파스타로 만든 빽빽한 노란색 케이크처럼 보였습니다. 쇠기 모양으로 썰어 아이스박스에 남은 어떤 것과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날에 따라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였습니다. 모든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기억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시피는 한 번도 글로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만들면 남은 음식을 다 써버리고 가족을 공짜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 가정의 요리사들은 남은 스파게티를 버리지만 그들의 증조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굴라시. 이것은 헝가리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이름으로 치장한 미국 대공황 시대의 요리였습니다. 무거운 냄비에 다진 소고기 반 파운드를 양파와 함께 갈색이 되도록 볶습니다. 깍둑썰기한 토마토 통조림 하나와 토마토, 소스 통조림 하나. 이름이 요구하기 때문에 파프리카 가루 1티스푼. 파스타가 소스를 흡수하고 전체가 걸쭉하고 풍부하며 짙은 오렌지색으로 변할 때까지 추가 물과 함께 같은 냄비에서 직접 조리한 엘보 마카로니 1파운드. 이것이 원조 원팟, 원팟 식사였습니다. 만드는데 약 50센트가 들었고 6명을 먹이고도 다음날 점심으로 먹을 만큼 남았습니다. 중서부 전역의 어머니들은 1935년부터 1980년대까지 격주 화요일마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햄버거 헬퍼를 발명하여 3배의 가격을 청구했고 집에서 만든 버전은 1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수프 없는 참치 누들. 농축 수프가 모든 미국식 캐서롤을 소금 폭탄으로 만들기 전 대공황 시대의 참치 누들은 뭔가 달랐고 틀림없이 더 나았습니다. 기름에 담긴 참치 통조림 하나를 조리된 에그 누들 냄비에 물기를 빼고 넣습니다. 완두콩이 있을 때는 냉동 완두콩 한 움큼, 우유 약간, 걸쭉하게 만들 밀가루 한 숟가락, 듬뿍 넣은 흑후추, 크림 오브 머쉬룸 통조림 하나 없이도 크리미하고 짭짤하며 풍부해질 때까지 전체를 5분 동안 끓입니다. 1938년에 참치 통조림 하나는 13센트였습니다. 전체 식사 비용은 30센트 미만이었고 5식구를 먹였습니다. 맛은 현대의 캐서롤보다 더 깔끔하고 더 밝고 덜 인공적이었으며 자판기 안의 물건보다는 더 음식 같았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질을 낮추어 교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료품 업계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나올 요리들은 이 나라에서 발명된 가장 효율적인 파스타 식사입니다. 아무도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말린 콩에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습니다. 땅콩 버터에는 럭셔리 에디션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 한 냄비와 파스타 한 움큼에는 최고급 버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식사들이 상자 포장 저녁 식사와 냉동 요리에 대한 60년간의 광고 아래 묻혀버린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싼 음식은 항상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5가지 레시피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빼앗기게 두었습니다. 후버 스튜. 나라가 굶주리는 것을 지켜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요리는 대공황의 최악의 해를 정의하는 식사였습니다.
조리된 엘보 마카로니 1파운드, 스튜드 토마토 통조림 하나, 얇게 썬 핫도그 한두 개, 옥수수 통조림 하나. 찬장에 있다면 콩 통조림 하나를 모두 한 냄비에 넣고 전체가 걸쭉하고 달콤하며 스모키한 스튜로 변할 때까지 함께 끓입니다. 1933년에 핫도그는 1파운드에 12센트였습니다. 전체 식사 비용은 40센트 미만이었고 8명을 먹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철로를 따라 늘어선 후버빌 캠프에서는 공동 냄비에서 이것을 배식했습니다.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도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공동주택 부엌의 어머니들도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요리에는 단 한 명의 발명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필요에 의해 나라의 절반이 동시에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60세 이하의 사람 중 이것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파스타의 파졸리, 파타 에 파기오리.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가난이 낳은 걸작입니다. 칸넬리니 콩 통조림 1개, 으깬 토마토 통조림 1개, 다진 양파, 마늘 2쪽, 로즈마리 1가지, 물 1쿼트, 디탈리니 같은 작은 파스타 1파운드.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습니다. 콩이 부드러워지고 파스타가 익으며 국물이 수프와 스튜의 중간 정도로 걸쭉해질 때까지 모든 재료를 함께 끓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있다면 마지막에 살짝 뿌려줍니다. 없다면 굵은 후추를 듬뿍 뿌려줍니다. 1937년 당시 이 요리를 만드는 데는 약 30센트가 들었으며 한 가족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노스비치에 이르는 이탈리아계 할머니들은 손이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량하지 않고 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레스토랑에서는 같은 레시피로 만든 한 그릇에 16달러를 받으며 마치 그것이 매력적인 것처럼 농부의 요리라고 부릅니다. 땅콩버터 스파게티. 맛보기 전까지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요리입니다. 1934년 가정경제국은 대공황 시대의 저녁 식사로 땅콩버터 스파게티 레시피를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했습니다. 삶은 스파게티 1파운드를 땅콩버터 3큰술, 베이컨 기름 1큰술, 파스타 끓인 물 약간 소금, 그리고 굵은 후추 듬뿍과 함께 버무렸습니다. 땅콩버터가 녹으면서 크리미하고 짭짤하며 은은하게 달콤한 소스가 되어 파스타 면발 하나하나를 코팅했습니다. 베이컨 기름은 스모키한 풍미를 더했습니다. 전분이 섞인 면수는 이 모든 것을 유화시켜 예상을 뒤엎고 60년 후 태국 레스토랑에서 14달러를 받을 법한 땅콩 소스의 원형과 정확히 같은 맛을 냈습니다. 땅콩 버터 한 병의 가격은 12센트였습니다. 이 요리는 2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5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현대의 푸드 블로거들은 이제 와서 이것을 재발견하고는 마치 자신들이 발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가정경제학자가 고안해 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만 명의 미국 어머니들이 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대공황 버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트리 8달러를 받기 훨씬 전부터 이탈리아계 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는 필요에 의해 재료를 최소화한 버전의 까르보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기를 뺀 뜨거운 스파게티 1파운드를 그릇에 담고 푼 달걀 2개 있다면 강판에 간 단단한 치즈 한 줌 듬뿍, 모아둔 베이컨 기름 1큰술, 그리고 후추를 아주 듬뿍 넣어 버무렸습니다. 파스타의 열기로 달걀이 익으면서 모든 면발에 달라붙는 부드럽고 윤기 나는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반체타도 없었습니다. 관찰레도 없었습니다. 화이트 와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베이컨 기름, 달걀, 후추, 그리고 파스타뿐이었습니다. 이 요리를 만드는 데는 20센트도 차에 들지 않았지만
식탁에 앉은 그 누구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풍부한 맛이 났습니다. 브롱크스의 이탈리아계 할머니들은 화요일 밤마다 이 요리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까르보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걀과 스파게티라고 불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콩, 마카로니 수프. 이 목록의 최상단에는 대공황 시절 그 어떤 파스타 요리보다 더 많은 미국 가정을 먹여 살린 식사가 있습니다. 하룻밤 불린 말린 네이비, 빈, 흰 강낭콩, 1파운드를 양파, 샐러리 한 줄기, 마늘 한 쪽, 그리고 있다면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한 조각이나 햄뼈와 함께 2시간 동안 끓입니다. 마지막 12분을 남기고 엘보 마카로니 반 파운드를 넣습니다. 소금, 후추, 있다면 토마토, 통조림 약간을 넣고 깊은 그릇에 담아 찍어 먹을 빵 한 조각과 함께 냅니다. 1935년 당시 이 냄비 하나를 가득 채우는데 약 25센트가 들었으며 6식구가 꼬박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콩은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마카로니는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는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겪은 최악의 시기 동안 미국 아이들을 살아남게 해준 요리였습니다. 이탈리아계 가정에서는 파스타에 파졸리라고 불렀습니다. 폴란드계 가정에서는 콩수프라고 불렀습니다. 에팔레치아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역할을 해낸 식사였으며 우리가 가장 철저하게 잊어버린 식사입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이 중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딱 하나만요. 땅콩버터 스파게티, 마카로니와 토마토, 양배추와 국수 또는 콩 마카로니, 수프 중 하나를 말이죠. 변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리하세요. 제대로 된 식탁에서 제대로 된 접시에 담아 드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것을 시도해 보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난 일요일에 스튜를 만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병에 담겨 나온 그 어떤 것보다 맛이 좋았거든요. 시도해 볼 레시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땅콩버터 스파게티가 양배추와 국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텅 빈 주방에서도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생존의 이야기와 과거의 지혜가 주방에 있는 소박한 재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의 편리함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들의 지혜를 보존합시다. 잊혀진 비밀들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